그리고 집을 샀다. 어서오세요. 오늘 제가 뭐 가지고 왔는지 아세요? 오늘 핸드폰. 왜냐면 제가 저번부터 계속 말했던 그걸 가져왔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에 관련되고 두 편이 한 시리즈로 돼 있다고 한 거 있죠. 그거를 가져왔거든요. 왜냐면 그거 원작자한테 허락 맡은 지 좀 시일이 지났는데 그 원작자가 이거 영상 만들어서 올리게 되면 꼭 링크로 알려주라고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계속 알겠다고 대답만 해놓고 링크를 안 주니까 저 이상한 사람인 줄 알까봐 그래서 빨리 찍어서 올리고 알려줘야겠어요. 불안해할 것 같아요, 작가가. 오늘 읽을 첫 번째 편은 제목이 로또예요. 끌리는 제목이죠. 시작해 볼게요. 2, 6, 11, 16, 25, 31. 혜수는 아래의 숫자를 다시 한번 보았다. 2, 6, 11, 16, 25, 31. 같았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이에 인쇄된 숫자와 인터넷상의 숫자가 같았다. 목숨보다 소중한 종이가 떨리는 손에 조금 구겨졌다. 혜수가 황급히 다시 종이를 빳빳하게 폈다. 당첨됐다. 로또에. 시작이 좋죠? 심심풀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누구보다도 간절했다. 매주 돈을 아껴 사는 1,000원짜리 로또가 그녀에게는 가장 강력한 희망이었다. 다시 한번 아래를 내려다보자 이번엔 제 손이 보였다. 하루 4시간도 채 쉬질 못했던 손은 습진으로 부르터 있었고 손등엔 핏줄이 성성했다. 지금 여자예요, 주인공? 맥박이 팔딱팔딱 뛰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았다. 수전증이라도 있는 것처럼 손이 마구 떨렸다. 좋겠다. 로또 1등 최소 당첨금이 얼마일까? 적어도 사채빚 6천만 원보다는 많겠지? 사채빚까지 있었어요. 저를 괴롭히던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제 안녕인 거다. 혜수는 전화기를 들었다. 뚜루루 뚜루루루. 수화음만 들릴 뿐 상대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럼 그렇지. 혜수는 통화를 포기하고 다급히 자리를 나섰다. 품속에는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종이와 함께였다. 실수령액 12억. 혜수는 농협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또 보았다. 숫자를 읽는 게 전혀 질리지 않았다.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처음이라 그럴까? 이례적으로 당첨자가 많아 금액이 적어졌다고 했다. 그러나 혜수는 충분히 만족했다. 더 욕심을 부리면 벌을 받을 것 같았다. 당첨금으로 혜수는 제일 먼저 빚을 갚았다. 사채업자들은 어리둥절한 듯 보였지만 이내 그 돈을 받아들였다. 종국에는 해죽해죽 웃으며 또 돈이 필요하면 찾아달라는 말까지 들었다. 그 말을 들은 혜수가 코웃음을 쳤다. 처음부터 제가 빌린 돈도 아니었다. 도망친 아빠의 빚을 대신 갚고 있었을 뿐이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는데 제 20대가 전부 같다. 그러고도 평생 원금은 갚을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원금을 한 번에 갚았을 때의 쾌감이란 직접 겪어본 자만 알 일이었다. 그 다음 혜수는 치과에 갔다. 그동안 바빠서 치과도 못 간 거예요. 돈 버느라고. 진짜 부럽죠. 아프면 손 들어주세요. 그 즉시 혜수는 손을 번쩍 들었다. 마취를 했는데도 아파 죽을 것 같았다. 그러나 의사는 못 본 척 치료를 계속 해나갔다. 혜수가 의아해하며 뭉개지는 발음으로 의사를 표시했다. 아하요. 네. 그러나 의사는 손길을 멈추지 않았다. 나쁜 놈. 혜수는 억울함으로 가득 찬 상태로 치료를 끝마쳤다.
충치가 너무 깊어 신경치료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으로도 몇 번은 더 와야 한다는 말에 혜수가 기운 없이 수납했다. 돈은 많아도 몇 번 더 가긴 싫은가 봐요, 아픈 거를. 터덜터덜 치과를 나오는데 같은 건물 1층에 떡볶이 가게가 있었다. 아침도 아직이었어서 혜수는 사람 하나 없는 떡볶이 가게에 들어섰다. 떡볶이랑 순대 튀김 주세요. 내장은 간 빼고 많이 주세요. 예. 금세 먹음직스러운 한 상이 차려졌다. 혜수는 마취가 풀리지 않아 얼얼한 입에 떡볶이를 우겨 넣었다. 아, 떡볶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부잔데 뭐. 아가씨, 천천히 먹어. 누가 쫓아와? 아하, 네. 한낮의 손님이라곤 혜수뿐이라 그녀만 보고 있던 아주머니가 기가 차다는 듯 혜수에게 오뎅 국물을 건네주었다. 항상 쫓기듯이 식사해와서 그런지 다음 일정이 없는데도 자꾸만 빠르게 먹게 됐다. 혜수가 머쓱하게 웃으며 오뎅 국물을 호호 불어 들이켰다. 그리고 조금 느긋하게 젓가락을 놀렸다. 이후로도 혜수는 치과에 들러 치료를 받았다. 건강검진도 함께 받았다. 건강검진 결과는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긴 했지만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을 꼭꼭 씹어 먹으면 서서히 나아질 거라고 했다. 아, 왜 못 먹냐고요? 왜냐면 왜 치과 치료하고 나면 일단 4시간인가? 음식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러고, 그리고 이렇게 떡 같은 거 열심히 씹어야 되는 거는 또 먹지 말라 그러고, 거기다가 매운 음식도 먹지 말라 그러고,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치료한 거 잘못될까봐. 근데 이렇게 마취도 안 풀린 상태로 막 무려 매운 떡으로 된 떡볶이를 먹다니. 근데 뭐 부자니까 뭐 괜찮겠죠? 그리고 집을 샀다.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자가로 구매했다. 돈이 훅 나가버렸지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했다. 평생 공장 기숙사나 고시원이나 전전할 줄 알았는데 서울에 집이 생긴 것이다. 텅 빈 집에 살림살이를 채워넣는 건 생각보다 재미있었다. 혜수는 가끔 햇살이 드는 침대 위에서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낮잠을 잤다. 행복이 뭔지 조금 알 것 같았다. 좋겠다. 생각보다 사람들에게는 연락이 오지 않았다. 연락이 올 만큼의 인연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약간 시간이 지났어요. 계절이 지나 치료를 마친 혜수는 그날로 비행기표를 끊었다. 그녀의 오랜 버킷리스트를 이루기 위해서였다. 다음날 혜수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필리핀에 도착했다. 마닐라의 따스한 햇살이 혜수를 반겨주었다. 호텔 수영장에 간 혜수는 선베드에 누워 셀카를 찍었다. 제가 생각해도 잘 나와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했다. 호텔로 돌아와 샤워를 하니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누군지 알 것 같았다. 국외 통화라 비용이 많이 나올 줄 알면서도 기다리던 전화인지라 혜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너 뭐냐? 오랜만에 통화임에도 상대방은 그리움보다는 의문을 가득 품고 있었다. 뭐가? 너 해외 간 거지? 물주라도 문 거야? 남자의 목소리에는 숨길 수 없는 욕망이 들어서 있었다. 더 많은 돈을 얻을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욕심이 더덕더덕 붙어 있었다. 아니? 그럼 네가 어떻게 거기 있냔 말이야? 남자는 단답으로 대답하는 혜수에게 짜증이 난 듯 재차 되물었다. 혜수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로또 당첨됐어. 수아음 사이에는 침묵이 흘렀다. 혜수가 한 말이 정말인지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진짜냐? 아니면 내가 어떻게 여기 있겠어. 필리핀 마닐라인데 햇살이 따뜻해. 사람들도 친절하고. 아빠도 올래? 아빠였죠. 그 원수 같은 사람. 자기한테 빚을 갚느라고 인생을 다 허비하게 만들었던. 누가 봐도 아빠를 생각하는 살가운 딸의 모습이었다. 살갑게 했었어야 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는 보기 드물게 흥분해 있었다. 그래, 내 당장 가마! 표 보내줄게. 공항에 오면 연락해. 나도 효도 한번 해봐야지. 하하하. 저 이렇게 남자가 하하하 하는 거는 못 읽겠죠. 연기 못하겠어. 네가 드디어 정신을 뚝. 혜수는 대답도 듣지 않고 통화를 끊었다. 비행기표는 이튿날 거였다. 아빠와의 관광을 위해 혜수는 가이드를 찾았다. 가이드는 20대 초반의 젊은 여자였다. 키가 멀쑥하고 머리가 짧아 언뜻 뒤에서 보면 남자처럼 보이기도 했다. 햇살에 그을린 피부는 다른 필리피노보다 조금 희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어떻게 할까요? 반갑습니다. 좀 무게 있게 할게요. 영락 없는 필리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한국말이 분명했다. 혜수가 말없이 감탄하자 가이드가 씩 웃으며 말했다. 7살까지 아빠랑 같이 살았거든요. 아빠가 한국 분이셨나봐요. 네, 한국 남자였어요. 그거면 됐다. 혜수는 더 묻지 않았다. 가이드도 더 묻지 않았다. 이 가이드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대충 짐작이 가죠? 가이드는 혜수를 사무실로 안내해 관광할 곳의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정글 같은 숲과 바다, 하나같이 눈물이 나올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들이었다. 혜수는 바다를 택했다. 함께 관광하기에는 여기가 좋겠어요. 멋진 장소죠. 기록해둘게요. 내일 함께 관광하면 얼마나 들까요? 그렇게 많이 들진 않아요. 한국 사람은 특가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잘 됐네요. 가이드는 이따금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다. 혜수는 가이드의 저녁을 사주고 호텔로 돌아갔다. 다음날 아침 야무지게 조식을 챙겨 먹은 혜수가 편한 복장을 한 채 로비로 내려갔다. 가이드는 벌써 로비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미안해요. 내가 늦었나요? 아니요. 저도 금방 왔어요. 새하얀 이를 드러내며 씩 웃는 가이드의 모습에 정이 들 것 같았다. 혜수는 사양하는 가이드에게 굳이 아침을 사주고 공항으로 향했다. 덕분에 아빠를 마중하는 게 조금 늦어지게 되었다. 망할년? 왜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게 해? 30분 남짓한 시간. 공항에서 홀로 혜수를 기다렸던 아빠는 고래고래 성을 내었다. 미안, 길이 밀려서. 나 참, 저 사람은 누구고? 내 가이드. 남자야, 여자야? 무슨 키가 저렇게 커? 아빠는 저보다 키가 큰 가이드를 보며 약간 주눅든 듯 보였다. 그녀의 목부터 팔까지 전부 문신으로 뒤덮여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가이드의 목부터 팔까지 다 문신이 있다네요. 머리는 엄청 짧고 키는 되게 큰 여자인 것 같죠? 필리핀 여자와 한국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인 혜수는 그냥 한국에 사는 사람이고요. 지금 아빠를 불렀죠. 자기 지금 필리핀에 놀러와 있다고 원수 같은 아빠를 부른 거예요.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자. 우린 밥 먹었어.
늦은 주제에 밥까지 먹고 왔다고? 아빠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게 변했다. 씩씩거리는 게 금방이라도 한 대 칠 기세였다. 혜수는 공항에 딸린 편의점 쪽을 눈짓하며 말했다. 편의점에서 뭐라도 사 먹던가. 관광 일정 있어서 지금 식사는 못해. 그리고 기내식 먹었을 거 아냐. 그게 밥이냐? 짜고 달고. 하여튼 자극적이라서. 너는 로또도 당첨됐으면서 퍼스트 클래스는 못 태워줄 망정 이코노미가 뭐냐? 얻어 타고 온 주제에 말이 많죠? 아빠는 계속해서 혜수를 타박했다. 혜수의 눈동자에 짜증이 어렸다. 가이드가 그런 둘을 조마조마하게 보고 있었다. 싫으면 바로 이동하고. 누가 싫대? 아침도 못 얻어먹을까봐 남자는 성큼성큼 편의점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잔뜩 욕심을 부려 바구니 가득 음식을 채운 남자가 혜수에게 눈짓했다. 계산하라는 표시였다. 혜수가 말없이 카드를 꺼내 결제했다. 다시 집어넣으려는데 남자가 혜수의 카드를 중간에서 낚아챘다. 넌 카드 많지? 아빠 하나 주라. 그래. 카드라곤 사실 2개뿐이었지만 혜수는 별말 하지 않았다. 남자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젠 돈도 많은 게 옷이라도 좋은 걸로 챙겨 입지. 외국까지 와서 그게 뭐냐? 하여간 구질구질하게. 혜수는 평소에 입던 옷을 입고 있었다. 그에 비해 남자는 관광객의 표본 같은 차림새를 하고 있었다. 하와이안 셔츠와 반바지, 샌들,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는 웬 거야? 저 해외여행인데 필요할 것 같아서 좀 땡겼지. 사채로? 혜수가 기가 차다는 듯 물었다. 그러나 남자는 적반하장이었다. 물 먹을게요. 자, 이제 그 아빠가 딸이 로또 당첨됐다고 지금 자기 맘대로 비싼 카메라까지 사왔죠? 사치 땡겨서. 그러면서 이제 그럼 네가 돈을 좀 든든하게 붙여주든가. 딸랑 비행기표만 왔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그렇다고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신용도 아니고. 남자가 투덜거렸다. 혜수는 머리가 아파 관자놀이를 짚었다. 이럴까봐 비행기 예약을 빠듯하게 한 거였는데 그새 사고를 쳤다. 다 예상했죠? 이럴 줄. 출발하죠. 지금 가이드가 말한 거예요. 남자는 물끄러미 가이드를 보다가 인상을 쓰며 뒤통수를 후려쳤다. 머리가 꺾일 정도로 강한 충격에 가이드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남자를 내려다보았다. 내려다봤대. 뭐하는 짓이야? 우리 딸한테 돈 받아먹는 가이드 주제에 내가 짐 들고 있는데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아주 빠져가지고. 편의점에서 산 봉지와 백팩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 모양이었다. 혜수가 나서려는데 가이드가 눈짓으로 막았다. 죄송합니다. 짐 저 주세요. 그래, 그래야지. 고분고분하게 나오는 가이드를 보며 흡족한 듯 남자가 입꼬리를 올렸다. 혜수가 남자를 노려보았다. 이 남자는 바뀌지 않았다. 하나도. 차 안에서 남자는 거하게 식사를 했다. 편의점 음식을 잔뜩 사서 차 안에서 거하게 먹었대요. 벤에 온갖 음식물 쓰레기들이 굴러다녔다. 가이드 보기 민망할 정도였다. 가이드는 신경 쓰지 말라는 듯 룸미러 사이로 혜수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남자는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발을 올리고 불평을 해댔다. 너무 좁아. 리무진 같은 거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돈도 많은 게.
에어컨은 왜 또 이렇게 시원찮아? 에어컨 온도는 적절한 편이었지만 남자는 끊임없이 불평했다. 마치 불평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같았다. 대우해줄 줄 알고 왔는데 식사도 못 얻어먹자 골인한 듯 했다. 해수와 가이드는 묵묵히 남자의 불만을 무시했다. 이게 그 문장들이 되게 재밌죠, 디테일이. 남자는 자신의 말을 누구도 들어주지 않자 만만한 가이드로 표적을 잡았다. 야, 깜둥아, 넌 어디서 한국말을 배웠냐? 내 가이드 모욕하지 마. 참다 못한 해수가 남자를 노려보며 말했다. 가이드 편을 들고 있죠, 지금 딸이. 남자가 움찔했다가 자신이 위협감을 느꼈다는 사실에 화가 난 듯 해수에게 막말을 퍼부었다. 되바라진 년? 아빠한테 하는 말본새 하고는 돈 좀 가졌다고 이제 애비는 애비로도 안 보인다 이거지? 전현을 임신했을 때 아주 떼버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그랬어. 이게 진짜? 술만 마시면 지겹게 들어온 말들이었다. 재밌죠? 해수의 괴로움을 알아차렸는지 가이드가 그의 말을 받았다. 아버지가 한국분이셨어요. 건수를 잡았다는 듯 남자가 호기심을 보였다. 한국 사람? 그래, 한국 남자가 너희 같은 애들한텐 그렇게 인기가 많다던데. 그런 편이죠. 아주 돈만 있으면 가랑이 벌릴 년들 천지지 여기는. 불만스럽다는 듯 남자가 중얼거렸다. 돈만 있으면 가랑이를 벌리니까 자기는 돈이 없어서 불만이라는 거네요, 지금. 여자들이 말이야, 자기 몸을 소중히 여겨야지. 그렇게 아무한테나 주고 막 그러면 안 돼. 우리 딸도 내가 입이 닳도록 가르쳤지. 하여간 순진한 남자들 벗겨먹는 건 만국 공통이라니까. 엄마는 왜 없어요? 나중에 나와요. 사창가 앞까지 끌고 갔던 게 엊그제 같은데 뚫린 입이라고 잘도 떠들어대는구나. 해수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자기는 성매매 좋아하면서 또 저러고 있죠. 제 아버지는 여기에서 8년을 살았어요. 두 분은 결혼식도 올렸고요. 어머니 배에 둘째가 들어섰을 때 잠시 한국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고 그대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나중에 알아보니 본국에 아내와 두 아이가 있더라고요. 가이드는 담담하게 말했다. 해수는 물론 남자까지 조용해졌다. 남자가 과자가루가 묻은 입을 털며 말했다. 디테일 봐 진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엄마가 막 돈만 있다고 막 대주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 한국에서 온 남자랑 사랑에 빠졌고 그 남자와 아기를 낳았죠. 근데 둘째를 임신했는데 그 남자가 한국에 출장 간다고 뻥치고 갔는데 알고 보니 거기서 이미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서 그대로 튀었다는 거죠. 그 사람도 나쁜 뜻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사정이 있었겠지. 그리고 남자를 의심 한번 안 해본 네 어머니도 좀 그렇다. 순진하셨네. 여자가 순진하기만 해서는 남자를 휘어잡는 매력이 없지. 그래도 뭐 너 아버지를 원망하거나 그러진 않지? 휴. 하면 안 되나요? 당연히 안 되지. 네 아버지는 핏줄이야. 네 아버지가 아니었으면 넌 태어나지도 못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한국말을 가르쳐준 덕분에 여기서 이렇게 가이드도 하면서 밥 벌어먹고 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낳으라고 말해준 그 마음이 정말 고마운 거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지.
되게 얄밉다, 아빠가. 딸이 미워할 만도 하죠. 혜수는 준비한 와인병으로 남자의 머리통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가이드는 별다른 말을 붙이지 않았다. 남자는 두 여자가 제 상대를 해주지 않자 결국은 코를 골며 잠들었다. 미안해요. 뭐가요? 무례하게 굴었잖아요. 제가 대신 사과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정말 사과할게요. 괜찮아요. 그런 분 많아요. 그 말본새. 괜찮다는 듯 가이드가 씩 미소 지었다. 차는 몇 번의 주유소와 휴게소를 거쳐 목적지에 다다랐다. 배는 힘겹게 산비탈을 오르더니 이내 선장 앞에 멈추어 섰다. 다 왔습니다. 빽빽하게 쌓인 풀과 나무들에 오두막으로 지어진 선장 하나. 그 아래는 깎아지를 듯한 절벽과 검푸른 바다. 보기만 해도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그러나 남자는 이런 걸 상상한 게 아니었다는 듯 인상을 찌푸렸다. 또 미움 사고 있죠? 여긴 어디야 또? 여긴 일반 가이드들도 잘 모르는 명소예요. 저도 어쩌다 알게 된 곳이죠. 프라이빗한 곳이라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남자는 영 마뜩치 않은 눈빛을 하다 이내 혜수의 눈초리에 입을 다물었다. 째림 맞았어. 뭐 좋아, 밥이라도 먹자고. 배고파 죽겠으니까. 산장에 들어선 가이드는 재빨리 식사를 차렸다. 빵과 햄, 치즈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였다. 남자는 얘기를 꺼내며 시도 때도 없이 불평을 뱉어내다 보상이라도 받겠다는 듯 비싼 와인을 쭉쭉 마셔댔다. 남자의 얼굴이 와인색으로 물들었을 무렵 가이드가 제안했다. 저쪽 언덕에서 밤바다라도 구경하시겠어요? 여긴 달이 크게 떠서 보기 좋으실 거예요. 난 됐어. 배불러서 꼼짝도 하기 싫다. 남자는 식탁에 늘어져 말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낸 뒤 발로 닫으며 혜수가 말했다. 잠깐 얘기하게 나와. 얘기? 무슨 얘기?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얘기해봐야지. 뭐? 그래? 돈 냄새를 맡은 남자는 무거운 엉덩이를 떼었다. 남자는 코를 후비며 어기적 밖으로 걸음을 옮겼다. 가이드의 말대로 얼마 가지 않아 언덕이 보였다. 사실 언덕이라기보다 절벽에 가까웠다. 그들이 올라온 완만한 비탈과는 달리 언덕이 끊기는 곳에는 절벽이 가파르게 드리워져 있었다. 올라올 땐 완만했지만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있군요. 바로 옆에. 앞에 펼쳐진 풍경은 장관이었다.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푸른 보름달이 수평선을 가득 메운 검은 바다에 달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아래쪽에는 검은 바다가 있네요. 물결이 찰랑댈 때마다 산란하는 달빛에 눈이 부실 정도였다. 에휴, 와인에 비해 영 맛이 없네. 남자는 맥주를 마시며 여전히 툴툴댔다. 혜수는 그런 남자를 빤히 바라보았다. 아, 넌 그럼 요즘 어디 사냐? 그냥 서울에 집 한 채 얻어서 살고 있어. 꺽. 이 기집애가 그런 말을 했어야지. 전화했는데 안 받더라고. 계속 했어야지. 10통 넘게 했어. 그럼 그런가 보다 하지. 뭘 자꾸 묻고 따져. 재수없게. 평소처럼 머리를 때리던 남자는 혜수의 차가운 시선에 이내 손을 거두었다. 심지어 폭력까지 일상적으로 했던 사람이네요. 어쨌든 주소 좀 불러봐라. 왜? 아빠가 사귀는 사람이 있거든. 청한댁이라고.
그 사람 애도 있는데 지금 반지하 살아서 불쌍한 사람이야. 너 어차피 외국에 있으니까 거기서 좀 머물러도 되잖냐?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적나라한 표현. 한국에 돌아와도 남자는 혜수에게 집을 돌려주지 않을 게 뻔했다. 돈도 많은 게 왜 그렇게 욕심이 많냐고 하겠지. 기어코 거기 눌러 살며 또 왕처럼 살 생각일 테다. 저런 놈도 누굴 사귀고 다니는데. 혜수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제가 묻고픈 걸 물었다. 카메라 말고 사채는 또 얼마나 썼어? 뭐 거의 안 썼지. 솔직히 말하면 딱 2번만 갚아줄게. 혜수의 말에 남자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남자는 취해서 잘 돌아가지 않는 머릿속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셈하더니 말했다. 800. 500은 청한댁 주고 카메라 사고 핸드폰 하나 사고 했지. 딸이 로또 1등인데 이 정도면 검소한 거 아닌가? 남자는 낄낄 웃으며 말했다. 어디서 빌렸는데? 전에 빌렸던 거기서 빌렸지. 네가 돈 한 번에 갚아가지고 한결 쉽게 빌려주더라. 진짜 쓰레기네. 아, 작게 중얼거려야 되는데. 혜수가 먼 허공을 노려보며 작게 중얼거렸다. 너무 크게 말했어요. 그나저나 얼마나 받았냐? 뭐가? 로또 당첨금 말이야. 얼마 안 돼? 에이, 빼지 말고. 남자가 살갑게 팔꿈치로 혜수의 옆구리를 쿡 찔렀다. 혜수가 못 말린다는 듯 솔직하게 말했다. 12억. 빚 갚고 집 사고 해서 남은 돈은 거의 없어. 12억이라는 말에 남자의 입이 떡 벌어졌다.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라 놀란 듯 했다. 그러더니 이내 정신을 가다듬고 혜수를 살살 구슬린다. 너 아빠 반 줄 거지? 내가 왜? 이거 욕심 많은 기집애 봐라. 먹여주고 키워줬는데 아빠 힘들게 사는 거 뻔히 알면서 그래? 이 은혜도 모르는 것. 진짜 너 그러면 안 된다. 아빠가 날 언제 키웠어? 날 낳은 건 엄마고 날 키운 건 외할머니인데. 이게 그래도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꾸야? 결국 남자는 혜수의 머리채를 붙잡았다. 또 평소에 습관이 나왔죠. 머리털이 뽑히는 고통에 혜수가 악 비명을 내질렀다. 애비가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반만 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고가워서는 심볼이 그렇게 쓰면 왔던 복도 달아나지. 이거 나 안 나? 오냐 놔주마. 놔주고 말고. 남자는 혜수를 질질 끌고 절벽으로 나아갔다. 안 돼. 절벽으로 남자가 혜수를 끌고 가고 있어요. 절벽에서 떨어뜨릴 속셈인 듯 했다. 정신 차리라고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는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하지 마! 하지 말라고! 혜수가 악을 쓰고 발버둥 쳤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 남자는 술에 취해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아, 그러네. 아까 술 많이 마셨네요. 그러나 술에 취한 남자의 힘은 너무 셌다. 질질 끌려가는 곳마다 발밑으로 풀이 눌린 자국이 났다. 상체가 절벽 쪽으로 기울기 직전이었다. 머리채를 쥐었던 남자의 힘이 사라지고 누군가 저를 거세게 안는 손길이 느껴졌다. 가이드가 구해줬죠?
생리적으로 고였던 눈물이 시야를 가렸다. 눈꺼풀을 몇 차례 감았다 뜨자 저를 안고 있는 가이드가 보였다. 남자는 아무데도 없었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이드는 쪼그려 앉아 해수를 걱정 어린 눈으로 보고 있었다. 멀리서부터 달려왔는지 숨을 헐떡이며 가슴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보였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저기 있어요. 가이드가 절벽 밑을 가리켰다. 해수가 새파랗게 질려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남자는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꽤 돼지 멱다는 소리를 내고 있었다. 아직 떨어지진 않았네. 가이드가 달려와 해수를 감싸며 남자를 절벽으로 밀친 모양이었다. 살려줘! 해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 살아있어요? 다행이다. 안도하는 해수를 보며 가이드가 미소 지었다. 혹시나 칼에 찔린 건 아닌가 싶어서 놀랐거든요. 손님이 원하지 않으면 함부로 손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야! 나 좀 잡아달라고! 급박한 상황 속에 두 여자는 여유만만이었다. 남자의 안색이 점점 파리하게 질려갔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해수가 물었다. 남자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다. 정말로 죽이려던 건 아니었다. 정말이야. 내 핏줄을 내가 어떻게 죽여? 그냥 겁만 좀 줄 생각이었지. 난 죽이려는 생각으로 데려온 건데? 해수의 말에 남자의 낯빛이 꺼멓게 죽었다. 그게 무슨... 죽이려고 여기 데려온 거라고, 당신. 나를 왜? 네가? 어떻게? 왜라는 소리가 나와? 해수는 기가 차다는 듯 헛숨을 내뱉었다. 남자의 손에 쥐인 흙의 일부가 바사삭 무너져 내린다. 당신이 내 인생 망친 건 진작에 알았지. 그런데 이제 로또 덕분에 좀 덜 망하게 됐거든. 근데 내가 로또 당첨된 걸 알면 이제 그 돈도 당연히 다 가지려 들겠지? 그래서 죽이자고 결심했어. 돈 때문에 부모도 버린다는 거야? 돈 때문이라니 말은 바로 해. 너 때문이잖아. 봐, 고작 하루 줬는데 그새 사채 쓴 거. 해수가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해수가 저를 살릴 생각이 없다는 걸 깨닫자 남자는 가이드를 향해 애절하게 소리쳤다. 거기! 나 좀 살려줘! 이건 범죄야! 범죄라고! 가이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을 가리켰다. 저요? 여기에 이 미친년 말고 너밖에 더 있어? 얼른 끌어올리라니까! 저는 원래 살인청부업자인데요? 웃겨. 가이드의 말에 남자의 말문이 막혔다. 뭐 이번엔 실족사로 위장이라서 직접 죽이진 않게 됐지만요.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이 나쁜 년들아! 남자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노성을 지르자 한쪽 손이 그대로 미끄러졌다. 남자는 기겁해서 다시 팔을 뻗으려 했지만 근육이 거의 붙어있지 않은 하얀 팔에는 그만한 근력이 없었다. 가이드와 해수가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게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요.
미운 짓도 좀 덜하고. 우리 아버지도 뭐 벌 안 받고 잘 살던데요. 그래서 저는 직접 벌을 줬지만요. 아, 가이드의 아버지도 뭔가 살인이나 어떤 범죄를 저질렀었나 봐요. 결국에 가이드가 자기 아빠를 죽였었다네요. 가이드가 그렇게 말하며 손을 탁탁 털고 일어났다. 뭐 두 분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네, 고마워요. 별 말씀을요. 가이드가 떠나가고 혜수와 남자 둘만 남게 되었다. 남자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치솟았다. 끄끄거리는 소리가 서러웠다. 철썩철썩 파도치는 사이로 뾰족뾰족한 기암괴석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여기서 떨어지면 분명히 죽을 터였다. 남자의 손바닥에 자꾸만 땀이 배어들었다. 혜수야. 나 로또에 당첨되고 나서 생각해봤어. 당신을 죽일 건데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죽일 수 있을까 하고. 제발 살려다오. 그래서 생각했지. 여행자 보험을 들자. 사망시 1억. 물론 수령이는 나야. 기쁘지 당신? 드디어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아까는 솔직히 칼에 찔린 줄 알고 무서웠잖아. 요즘 보험 받는 거 까다로운 거 알지? 혜수가 검지를 쭉 펴고 입모양으로 1억을 만들어 보였다. 1억. 남자의 손을 감싼 흙이 무너졌다. 남자의 손가락 2개가 허름하게 박힌 돌뿌리 하나에 겨우 걸쳐졌다. 이제 손가락 2개밖에 안 남았대요. 로또. 네가 로또만 당첨 안 됐어도. 남자는 후회하는 눈치였다. 혜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가 낸 빚 갚으면서도 살인정부 적금은 꼬박꼬박 붓고 있었어. 시기가 좀 당겨졌을 뿐이지. 너 이 개같은 년 꼭 지옥에 떨어질 거다. 애미애비도 없는 망할려나. 응? 나 원래 아빠 없는데? 어쨌든 고마워요. 돈은 잘 쓸게요. 김땡땡씨. 이 나쁜.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남자는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 퍽! 수박이 으깨지는 소리와 함께 남자의 사지가 바위에 눌러붙었다. 철썩! 바다가 즉사한 남자의 몸을 쓸었다. 정말이지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혜수는 한참이나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밤이 끝나고 해가 뜰 때까지. 그 모습은 자신이 이뤄낸 성과를 보는 세일즈맨 같기도 했고, 오랫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썩은 일을 보는 사람의 시선 같기도 했다. 가이드가 그 모습을 뒤에서 지켜보다 그녀에게 담요를 둘러주었다. 혜수가 슬쩍 뒤를 돌자 가이드가 부드럽게 웃었다. 가이드는 자지 않은 기색이었다. 밤이 온통 지났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새삼 가이드에게 고마워졌다. 고생하셨어요. 고생은요. 아까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당신 가이드잖아요. 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주고받았다. 시체가 바닷물에 떠내려가면 어떡하죠? 아, 그래서 여길 고른 거예요. 조수 때문에 시체가 저쪽에 있는 동굴로 빠지거든요. 좀 가파르긴 해도 걸어서 내려갈 수 있어요. 다행이네요. 설사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필리핀 경찰은
없던 시체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거든요. 가이드는 필리핀 경찰의 비리에 대해 거의 맹신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해수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다. 어떻게 관광은 재미있으셨나요? 가이드는 해수에게 그 다음 질문을 던졌다. 해수는 만면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머금었다. 그녀의 뒤로 새로운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 날의 햇빛을 받으며 해수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고의 관광이었어요. 어서오세요. 따봉따봉따봉 짝짝짝짝. 아직 안 끝났어요. 다시금 공항. 그러나 이번엔 혼자가 아닌 둘이었다. 팁을 듬뿍 주었기 때문일까. 가이드는 마지막까지 해수를 친절하게 배웅해 주었다. 비행기에서 먹으라며 먹을 것까지 싸주었다. 가이드의 호의에 해수의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떠날 시간. 해수는 충동적으로 말을 꺼냈다. 한국 들어올 생각 없어요? 네? 가이드는 어리둥절하게 물었다. 아차 싶었지만 오히려 꺼내고 싶었던 말인지도 모르겠다. 일자리 알아봐 줄게요. 표도 끊어주고요. 제가 어떤 일 하는지 아시잖아요. 무섭지도 않아요? 가이드가 씩 웃으며 해수에게 물었다. 전 뭐 당신한테 일 맡긴 사람인데요. 무서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한국에는 당신 같은 사람이 좀 필요해요. 말씀은 감사하지만 전 여기가 좋아요. 그리고 한국 가면 지나가는 나쁜 사람마다 죽이고 다닐 것 같아서요. 가이드는 어깨를 으쓱해 보이며 말했다. 해수는 가이드를 설득하지 못할 걸 깨달았다. 뭐 오늘만 날은 아니니까. 해수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가이드를 향해 손을 내밀었다. 또 올게요. 가이드가 해수의 손을 맞잡았다. 고생만 하고 살아온 두 거친 손이 단단하게 마주 잡혔다. 둘은 하얀 이와 분홍색 잇몸이 보일 만큼 환하게 웃었다. 두 번째부터는 할인폭 큰 거 아시죠? 언제든지 환영이에요. 라는 마무리였어요. 이게 지금 시리즈가 2편짜리라 그 중에 한 편을 읽은 거예요. 첫 번째 편을. 두 번째 편은 이제 좀 다른 에피소드지만 이거랑 약간 연결이 돼요. 이거 재밌어서 예전부터 계속 읽으려고 대기하고 있던 작품이었어요. 이거는 하여튼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요. 글 너무 재밌죠? 두 번째 편도 재밌어요. 첫 번째 편은 약간 이제 해수 이야기인데 두 번째 편은 가이드 이야기예요. 재밌죠? 그리고 너무 사이다고 진짜 군더더기 없는 완벽한 마무리가 매우 시원했던 글이었죠. 그러면 읽어주는 예니밍 반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수습.